우리는 종종 변화를 선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 가장 깊고 영구적인 변화는 결코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개인적 변혁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변혁의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에 반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재구축에서 시작되는 양자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그것을 말로 떠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의심, 두려움, 그리고 제한된 신념 체계에 당신의 섬세한 에너지장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당신의 비전에 외부 에너지를 혼합시켜 순수한 신호를 왜곡합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즉 내적 일관성을 이룰 때 가장 강력하고 명확해집니다. 이 신성한 과정은 침묵 속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떠벌리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낡은 자아가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검증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자아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혁의 과정 전체를 약화시키는 함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이나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현실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저 소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알리지 않고 당신 자신이 되는 법, 가장 깊은 수준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조용한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의 상태를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변해 특정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집중된 의식, 즉 당신의 조용한 관찰은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이라는 파동을 당신이 원하는 특정한 경험이라는 입자로 붕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관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에너지, 즉 생각과 감정의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 통일된 상태, 즉 명확한 생각과 고양된 감정이 결합된 상태가 양자장에 보내는 전자기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바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심, 불안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부딪히게 되면 당신의 신호는 간섭을 받아 불분명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고
당신은 더 이상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조용히 품고 있을 때 당신은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당신의 신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실험실에서 순수하고 강력한 주파수를 유지하며 당신의 신경계가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에 맞춰 재배선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인 존재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낡은 당신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새로운 당신이 되고 그 새로운 존재 상태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현실이 당신에게 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행동의 95%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결심하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한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당신이 수년간 반복해온 감정적 기억, 습관, 그리고 자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엑셀을 밟고 있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힘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낡은 자아, 즉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정체성은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낡은 자아는 당신이 평생 동안 누구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 상처, 실패, 그리고 제한된 믿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의 잠순재, 제의식은 아니, 넌 항상 돈 때문에 고생했잖아.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팠던 모든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이 내면의 갈등, 즉 의식적 욕망과 잠재의식적 프로그램 사이의 불일치는 당신의 에너지를 분열시키고 양자장에 혼합된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는 원하지 않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잠재의식을 재조건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조용한 작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새로운 미래를 시각화하고 그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뇌와 몸에 새로운 신경회로와 감정적 서명을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외부의 개입은 이 섬세한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조용히 끈기 있게 새로운 당신의 존재 상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마침내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때 95%의 힘이 당신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변화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리 없는 변혁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조용한 의식과 의도적인 연상작용에 있습니다. 첫째,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과 시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당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영화를 보듯 관찰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의 일부가 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집에서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고, 성공적인 사업 계약을 마친 후에 희열을 느끼고, 건강하고 활기찬 몸으로 움직이는 자유를 느끼십시오. 핵심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이 감정을 충분히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느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이 실제 경험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선 규전학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당신의 유전제,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고양된 감정, 즉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감정은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감정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통해 말 그대로 당신의 유전적 운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연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당신이 소비하는 정보, 당신이 머무는 환경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친구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비전과 공명하지 않는 대화나 관계에 조용히 참여를 줄이십시오.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초점을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들로 옮기십시오.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당신의 새로운 자아와 어울리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은 양자 공명 원리에 따라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면 같은 주파수의 사람, 기회, 그리고 경험들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큰 소란 없이 조용한 에너지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당신이 양자장에 보내는 신호의 질은 당신의 일관성 수준에 정비례합니다. 일관성이란 당신의 생각, 감정, 말, 그리고 행동이 모두 하나의 목표, 하나의 비전을 향해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일관성은 당신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동시에 다른 주파수로 송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소음뿐이며 명확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일관성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결핍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몸에서는 외로움과 실망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신호는 혼합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당신의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한 점에 집중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룰 때, 즉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 진심으로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당신의 몸을 넘어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며 양자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심장이 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심장의 장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감사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며 이는 당신의 뇌파와 신경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내면의 생물학적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일관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업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잘 수행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비일관성을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당신의 확신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들의 두려움은 당신의 용기를 좀먹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선의의 조언조차도 당신의 직관적인 알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혁은 너무나도 신성하고 섬세해서 그것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비밀로 간직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조용한 헌신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 상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를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관된 존재 상태라는 강력한 신호가 양자장을 재구성하여 당신의 내면 세계와 일치하는 외부 현실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양자적 창조입니다. 당신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원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의식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존재 상태를 연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행위로 그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컵의 따뜻함, 커피의 향기, 그리고 당신의 몸을 채우는 활력을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감사의 순간이 당신의 주파수를 즉시 높여줍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짜증과 스트레스라는 자동적인 반응에 굴복하는 대신 이것을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연습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평온하고 침착한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당신은 외부 상황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리허설입니다. 당신은 실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뇌와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특정 생각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당신은 관련된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로운 반응은 당신의 자동적인 기본값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온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른 누구도 알 필요 없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당신이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포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적인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감정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자신감 혹은 온전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가능한 한 자주 그 감정을 조용히 느끼는 순간들을 가지십시오. 30초도 좋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을 당신의 심장으로 불러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라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당신의 변화를 외치는 대신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의 변화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주가 듣는 언어입니다. 이 소리 없는 변혁의 길을 걷다 보면 의심과 외부의 저항이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의심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새로운 존재 상태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외부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낡은 자아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봐, 이건 효과가 없어. 넌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봐.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험의 순간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현실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보낸 에너지 신호가 물질적 형태로 응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내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감으로 인지하는 3차원적 현실에 대한 믿음보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구축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알매 기반한 의식적인 신뢰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비전을 심었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외부 세계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익숙한 이미지와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무의식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또는 예전에 네가 더 좋았어 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일 뿐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변화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침묵과 일관된 평온함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맞춰 자신들을 조정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파급 효과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내면 변화가 당신의 외부 관계망 전체를 재정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리 없는 변혁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외부의 요란한 선포가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재구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와 정체성이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양자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목표를 외칠 때 당신은 사실 낡은 자아의 불안함과 외부 검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당신의 변혁 과정을 약화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내적 일관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통일된 신호야말로 양자장이 응답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했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당신의 집중된 의식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후선 규전학은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유전적 발현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물학을 바꾸는 강력한 화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성한 작업은 외부의 인정 없이 조용한 의식과 의도적인 연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낡은 당신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새로운 당신이 되고 그 존재 상태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현실을 끌어당기도록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의심과 외부 세계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낡은 자아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기 위해 싸울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 자체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동은 결국 당신의 외부 세계 전체를 재구성하여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기회를 재정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것이고, 당신은 그저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진실은 말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존재로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소리 없는 변혁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